자, 지레트 효과를 보기 전에 우리 투자론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또 기초 지식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살려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건물을 살 때 내 돈으로 다 살 수도 있죠.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다 못 살 수도 있잖아. 자기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죠? 그럼 자기 자본은 4억. 그럼 내 돈과 다 이 건물을 못 사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남의 돈을 빌려야 안 되겠어요? 그걸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본은 크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타인 자본 6억.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10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샀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얘기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부채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앞으로 타인 자본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쓴다? 그럼 부채가 결국 뭐예요? 타인 자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제가 타인 자본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 이 총 투자액을요, 총 자본이라고도 그래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라 그래서 총 자본이라고도 그럽니다. 용어 정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에서 순영업 소득이 순수익을 우리가 이제 순영업 소득을 순수익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순수익이라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게 순수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총 투자액 말씀드렸고 순수익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가 몇 개 나와. 총 수익률. 총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투자액분의 총 수익률이니까 내가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순수익이에요. 이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총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수익률 대신에 총자본 수익률 그래도 될까요? 돼요? 네. 총투자액이 총자본이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수익을 총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총투자액이 얼마였어요? 10억. 순영업소득은 얼마인데요? 안 가르쳐줬구나. 2억을 해볼게요. 2억. 그럼 순영업소득이 2억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죠. 10분의 1이니까 0.2잖아요. 맞아요? 총수익률, 총자본수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잘 보이시죠? 이거 글씨 크게 적고 있는데 지금. 자,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이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그래요. 내 거, 내 목, 내 돈, 지분.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 그래도 되겠네. 우리 투자론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이 말 쓰는 교수도 있고 이 말 쓰는 교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봐봐봐. 저기 총수익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멍하고 보고 있으면 안 돼. 총수익률이 어떻게 생겼어? 분모가 뭐예요? 총투자액이잖아요. 그게 총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면 분모가 뭘까요? 그래. 자기 자본이지. 그럼 여기 이제 순영업 소득이 가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순영업 소득은요. 순영업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데 이때 은행 이자는 안 뺐어요. 순영업 소득은 은행 이자를 뺀 거다 빼지 않은 거다. 1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은 처음 듣지만 11월, 12월 달에 내가 얘기 다 한 거야 이거. 새로운 눈길로 좀 보지 마. 정말 환장했어. 영업현금 흐름할 때 했다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 나오고 할 때 순영업소득 다음에 이자를 빼요.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은행에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죠. 그럼 이자를 내기 전이다, 이자를 내고 나서다. 순영업소득은 이자 내기 전이라고요. 이자 내기 전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자, 이 앞에 건물이 있어. 저 앞에 건물이 있다고. 자, 저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인데 저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 받아서 산 사람하고 그냥 자기 돈으로 다 산 사람하고 순영업 소득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영업 소득은 이자 빼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영업 소득은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해야 돼. 순영업 소득은 은행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순영업 소득은 은행 대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자기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률을 알고 싶단 말이야. 내 돈이 벌어들인 걸 알고 싶다고요. 자, 근데 저 순영업 소득은 내 돈이 벌어들인 겁니까?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입니까?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은행 돈 빌린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 거를 빼야 돼요. 이자 비용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외워야 돼 이거는. 자, 여기다가 가치 상승분을 더합니다.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빼요. 우리가 식을 쭉 계산을,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계산할 때 순영업 소득 다음에 원리금을 빼요. 그럼 순영업 소득까지는 원리금을 안 뺀단 말이야. 그래서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순영업 소득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아셔야 돼. 순영업 소득은 대출하고 상관이 없어. 그 말은요, 총 수익률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아니, 돈을 대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순영업 소득 차이 없다고 그랬지. 총 투자액도 똑같잖아. 내가 이 건물 10억 주고 샀어. 대출 받아서 사도 총 투자액 얼마인데요? 10억. 내 돈으로 사도 총 투자액 얼마예요? 그럼 총 투자액은 10억이지? 그럼 순영업 소득은 대출을 받아도 2억이고요. 대출을 안 받아도 2억이라고요. 순영업 소득은 대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 말은 총 수익률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대출을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되면 적어. 내가 얘기한 걸 적어야 돼. 총 수익률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다. 순영업 소득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다. 이걸 적어놔야지. 그럼 나중에 보든지 해야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내준 다음에 뭐 가지고 공부하려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인 거예요. 자, 대출을 받는다 그래 볼게요.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자, 만약 건물이 10억짜리인데 내가 대출을 4억 받았어.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야? 6억. 대출을 6억 받았어.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야? 대출을 8억 받았어. 자기 자본은 얼마야?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은 바뀌네? 바뀌죠? 그럼 이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질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합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억해야 돼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식은 계산 문제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 풀려면.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251페이지 보세요. 여기 양가로 이번에 수익률이 있죠.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되어 있습니까? 보여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부채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채 사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부채를 사용해도 총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부채를 사용해도 총 자본 수익률은 안 변해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위에 공식 한번 봐보세요. 기억 봅니다. 기억.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돼 있죠. 그 뒤에 요거 적어주세요. 플러스 가치 상승분. 그거 적어줘야 돼요. 시험에 만약에 가치 상승분이 시험 자료에 나오죠. 그럼 더해줘야 됩니다. 없으면 안 더해도 되고. 그럼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옆에 적으세요.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적었어요? 옆에다가 지렛대 효과. 그게 지렛대 효과예요. 여러분,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는 이해되셨어요?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 자본이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변하면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시험에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여 총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야. 항상 그게 포인트, 그게 주의를 해야 돼. 자, 그 책 보면요. 250페이지 지렛대 효과 1번 양가를 의의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차입금이 뭔데? 부채. 타인 자본. 똑같은 얘기예요. 늘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줄쳐야 돼. 총 자본 수익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뭐 책을 지으신 분들은 뭐 진폭을 크게 한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결국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쉬운 건데, 진짜 쉬운 거거든요. 진짜 쉬운 거예요. 아까 이 건물이 10억짜리였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안 하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 잘 하시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시간 자체가. 자, 10억이 총 투자액이고 2억이 순영업 소득이죠. 그럼 봐봐요.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한 사람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사람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이라는 건 부채가 있다 없다?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자, 부채를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총수익률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총수익률. 자, 총수익률은 분모가 뭐라고요? 총투자액이었죠? 총투자액 얼마인데요? 15. 분자가 순영업 소득이었죠? 그럼 20%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부채를 이용했을 때 한번 구해볼게요. 부채를 이용했을 때 총수익률. 총 투자액이 얼만데요? 10억. 순영업 소득은 얼만데요? 그래, 부채를 이용해도 순영업 소득은 안 바뀐다고요. 은행 이자를 아직 안 뺐기 때문에. 그럼 몇 프로인데요?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 안 하든 부채를 이용하든 총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 분모가 자기 자본이죠. 여기 자기 자본 얼만데요? 전부 자기 돈이지 뭐. 10억. 부채를 이용 안 했으니까. 맞습니까? 순영업 소득 2억. 빼기 이자 없잖아. 빌린 게 없는데 뭐. 그럼 얼만데요? 20%. 자, 이제 부채를 이용했어? 그럼 만약에 부채를 내가 6억을 이용했다 그래 볼게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만데요? 4억이죠. 맞아요? 순영업 소득 2억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있겠지? 뭐 이자까지 얼마인지 계산 안 할게 내가 지금. 그러면 얘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해버리잖아요. 안 그래?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지렛대 효과.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해요. 당연한 거야.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계산은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변하는 것만 보면 돼. 자, 그러면 부채를 이용했어.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면서요. 이때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부채를 이용하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부채를 내가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플러스예요. 그러면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는 건 뭐라고 부를래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중립이라 그래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라고요? 앞에 걸 얘기해야지. 있는 그대로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정의 지렛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야 돼.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뭡니까? 부채를 이용하였더니 부채를 이용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뭡니까? 부채를 이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뜻 중요합니다. 뜻이.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럼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정이 되고 어떨 때 부가 되고 어떨 때 중립이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발생 조건입니다. 발생 조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 자본 수익률이 20%예요. 내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 2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 10억을 투자하면 2억을 번다고요. 자, 은행에 가봤어.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 이자가 6%야. 은행 이자 6%밖에 안 해. 난 여기서 얼마의 수익을 냈는데? 20%. 그죠? 근데 은행 이자 6%니까 내가 여기서 난 수익으로 은행 돈을 갚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여기다 밀어넣을 이유가 없지. 전부 다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은행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으면 내 돈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자기 자본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번 수익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쉬운 예 이런 거다. 자, 만약에 아파트 값이 1년에 10%씩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1년에 10%씩 올라가. 이게 총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은행 이자는 4%밖에 안 해. 그럼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사면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면 내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해지렛 효과 발생 조건은요, 총 자본 수익률이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입니다. 이럴 때 정해지렛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률로 은행 이자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총 수익률로 은행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리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요, 정해지렛 효과 발생 조건을 물어봤는데 내 돈이 이거 얼마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알아야 돼요. 바로 그냥 알아야 된다고. 정해지렛 효과 딱 나오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시험장에서 공부하고 있어.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대부분의 80%의 수험생들이. 그거는 집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시험장에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는 뭐 하러 가요? 맞추러 가죠. 맞추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읽고 바로 맞춰야지. 읽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없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문제를 맞추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건 기본이야. 그건 기본인 거예요. 실컷 읽고 있잖아요. 한 1분간 생각 다 하고요. 그래, 맞아. 맞췄어. 신났다. 아니야. 떨어져서 그 사람. 한 문제 맞추고 한 5문제 푸는 종쳐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시키는 거야. 정해지렛 효과 딱 나오면요,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일어난다. 이게 딱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보라 그러잖아요. 이거 꾹 닫고 있으면 안 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정해지렛 효과를 정확하게 알잖아? 그럼 부하고 중립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조건이 뭐겠어요? 이거겠지 뭐. 얘는요? 이거겠지 뭐. 그러니까 정해지렛 효과가 매우 중요해. 정해지렛 효과,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진다. 중립은 안 변하는 거거든. 중립은 부채를 이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중요하다. 자, 그럼 다 했어요. 지렛 효과 제가 지금. 끝났다니까. 이게 딱 기본 개념이야. 여기서 자꾸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지렛 효과가 정이냐 부냐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오케이, 잘했어. 그 의미란 말이야. 자,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해도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해. 총 자본 수익률은 안 변하는 거야. 걔는 부채를 이용해도 얘는 그대로 있어. 그럼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변하지만 여기서 말이에요.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고정돼 있잖아. 20%. 그럼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은행 이자율은 바뀔 수 있잖아요. 정이냐 부냐는 이자율이 문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정이냐 부냐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이 부가 될 수 있나요? 정의 지렛 효과, 부의 지렛 효과 될 수 있어? 될 수 있지. 이자율이 올라 봐봐. 지금은 만약에 총 자본 수익률이 10%고 은행 이자가 8%야. 그럼 정의 지렛 효과잖아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처럼 이자가 12% 올라가 버렸어.
얘는 안 변해. 그럼 부가되지 않아요? 그럼 정이 부가될 수도 있고 부가정이 될 수도 있나? 뭐가 바뀌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얘기 안 해줘도 알아야 돼요, 원래. 내가 이 정도까지만 딱 얘기하고 이 질문 던져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총 수익률은 안 변했다 얘기해줬고, 부채 사용과 관계없이 얘기 다 해줬고, 정이냐 분야는 이게 두 개 비교한다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정이 부가되고 부가정이 될 수 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자율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부가정이 되고 정이 부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지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고요. 그럼 나 부채를 더 써봤어요. 부채를 더 많이 써봤다고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한 효과란 말이야. 그럼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지렛대 효과는 더 크게 일어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정이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야. 만약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부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 경우에 부채를 자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점점 더 떨어진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폭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부채를 자꾸 쓰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빨리 망하겠지.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부채를 늘리면 파산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말 만드는 것밖에 없어. 이 원리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야, 이제. 지문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1페이지입니다. 지렛대 효과의 특징입니다. 2번 별표입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 밑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부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금융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밑에 적으세요. 지금 지렛대 효과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얘기를 해야 돼. 지렛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적어야 돼.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 없어요.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해야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부채 효과라고도 그래. 그럼 부채를 사용 안 하면요. 지렛대 효과? 없지, 당연하지. 자, 그 다음 3번은 별표입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없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자, 거기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줄쳐 보세요. 이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가 무슨 말일까? 부채의 일부 변제입니다. 내가 은행에 대출을 8억 받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부의 지렛대 효과 안 좋다고 그랬잖아, 부의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은행가 돈을 갚아버렸어요. 한 3억 정도. 그럼 부채 비율이 낮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정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부가정이 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그래, 이게 궁극적인 이게 변해야 되는 거지. 은행 가서 내가 돈 갚는다고 해서 부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 자, 그 다음 4번 봐봐요. 4번도 별표죠. 그래서 4번이 이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이자율을 낮추면 뭐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3번, 4번이 세트죠. 세트. 3번에 대한 해답이 4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별표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줄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줄쳤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렇지. 이게 말이 나와야 돼. 금방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조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뭔데요? 중립. 이게 빨리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이 답을 못 찾아.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딱 나오면 중립이네? 중립이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중립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 영향이 없.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이거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 너무 안타까워. 우리 시험 진짜 쉽거든. 딱 기본을 묻거든요. 딱 기본을 묻는다고요. 자, 거기 기출에 3번 한번 봐보세요. 기출에 3번.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그게 뭐야, 그거? 부의 지렛대 효과죠. 잘했어요. 이게 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구나. 그럼 그 뒤에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거는 부채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하락한다. 그래요. 잘했어. 그게 중요하다. 조건 중요하다. 조건. 자, 왼쪽 250페이지. 거기 2번 볼게요. 2번 별표입니다.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 말이에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커진다. 맞아요? 부채를 많이 이용하면요. 지렛대 효과 커져. 250페이지 하고 있어요. 의의 동그라미 2번. 부채를 많이 이용하면 그게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지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자, 그 뒤에 말이 시험에 잘 내요. 지렛대 효과를 배우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을 빌려서 집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리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무조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에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된다? 다른 거 줄지 필요 없어. 투자 위험 증가, 그게 줄지야 돼. 증가 동그라미. 감소로 잘 내요. 그러니까 앞에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딱 깔아준단 말이야. 좋다는 의미를 딱 깔아줘. 그래 놓고는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요. X.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커지는 거야. 정이든 부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부채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 증가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251 표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 자,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진다. 맞습니까? 그게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이 무슨 뜻이에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의 지렛대 효과,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더 작아진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대부 비율이 변해도 지분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 정의 지렛대 효과 보니까 부동호가 3개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 맨 뒤에 요거 있네, 요거. 거기 네모를 딱 이렇게. 이게 발생 조건이야.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져요. 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니까 결국 부동호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총 자본 수익률이고 그 다음 뭐가 되고 저당 수익률이 된단 말이에요.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반대. 중립은요.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버리잖아요. 정은.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요. 제일 크다. 자, 그 다음 250페이지.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250페이지 보세요. 거기 의에 맨 밑에 보시면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이세요? 이것도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입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한번 봐볼까요? 자, 난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 집이 1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 8천이야. 그럼 이 집을 사는 방법 2개예요. 1억 다 주고요. 전세 하시는 분 나가라 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야. 그럼 내 돈 1억이 다 들어갔죠?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게 계속 사세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끼고 살 때는 얼마 주면 돼요? 2천만 원만 주면 되죠. 2천만 원 주고 이 집 사고 전세 그분은 계속 살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전세 8천짜리 집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5채 살 수 있죠. 내 돈 2천만 있으면 되니까. 맞습니까? 나는 내 돈 다 주고 들어간 건 1억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거기 살고 있고,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나는 2천채 갖고 집 5채 사고 나는 딴 데 그냥 월세 사는 거야.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집값이 올라. 1억 하던 집이 1억 5천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내 돈으로 다 산 사람은 지금 50%에 1억이 5천 벌어서니까 수익률이 50%죠.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천만 밖에 안 집었는데 지금 5천씩 떴잖아, 집이. 맞아요? 이게 다 지렛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남의 돈 아닙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돈, 자기 자본 2천 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용한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한 지렛대 효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거는 있잖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 많아. 안 배워도, 야, 전세 끼고 집 사자, 이거. 이제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학교 지식은 부족해도, 그게 눈이 빨리 띈 사람도 있거든. 머리 확 돌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야, 내 돈 갖고 굳이 살 필요 있나, 이거? 나는 좀 월세 좀 살지, 뭐. 그래가지고, 야,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네? 그럼 빨리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집을 여러 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값 오를 때 한 번에 쫙 집 5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전세 9천이면 집 10채네. 전세 9천이면 집 10채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 내 돈 전부 다 한 채 다 사가지고 그냥 한 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집 10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대출 받아서 사고. 이런 걸 갭 투자라 그러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럼 요즘 같은 데 하면 될까 안 될까? 요즘 하면 안 된다.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다. 은행 이자 올라가고 있다. 이거다, 이거. 망한다. 이거 망한다.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은행 이자가 쌀 때, 그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여보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은 증가한다, 이게 나오는 거야.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더라도 위험은 어떻게 된다? 시험이 아주 많이 내. 경고문이죠, 경고문. 답으로 많이 내. 그냥 내면 잊어먹기 때문에 답으로 내죠. 답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까지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3페이지 이제 제가 아까 투자로는 위험과 수익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